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장마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농작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전라북도 조례가 조만간 시행에 들어갑니다. 법원이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을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강수 전 고창 군수가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구름이 대부분 빠지면서 교통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으며 자외선 지수는 보통 단계로 야외 활동하는데 무리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우리 지역 상황이었습니다. 네, 방금 확인하셨다시피 비는 모두 그쳤지만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입니다. 갈수록 장마의 구분이 뚜렷하진 않지만 기상청은 다음 달 말까지는 장마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기상청이 예상하는 전라북도 지방의 장마는 오는 19일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일본 남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은 점차 북상해 19일에서 20일 사이 도내에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5일가량 일찍 장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장마 경향을 보면 장마 시작일이 빨라지면서 기간은 길어졌지만 강수량은 오히려 줄어 이른바 마른 장마 형태를 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도 장마 기간인 6, 7월에 비는 자주 내리겠지만 양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장마 전선이 물러간 8월에 집중호우 형태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태풍 수는 예년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평년보다 적은 7개에서 10개의 태풍이 발생하겠고 이 중 1개 정도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고온화 경향과 함께 태풍 강도는 강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온이 높을수록 태풍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고온화 경향을 고려하면 강도가 강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여름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각종 시설물을 미리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유명한 전주는 열대야가 30일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덩달아 전기 과소비 가구는 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전주 지속가능협의회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대부분 퇴보했습니다.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주에서 밤 9시 기온이 섭씨 25도씨를 넘는 열대야 발생 일수는 33일. 1년 전 23일보다 무려 열흘이 늘었습니다. 올해도 일찌감치 더위가 시작된 터라 시민들은 여름날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쾌지수가 높기 때문에 사람이 평상시보다 모든 감정 조절이 좀 월 평균 300kWh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이른바 전력 과소비 가구 비중도 36%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늘었습니다. 한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도 320kg으로 10kg 많아졌고 대중교통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연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횟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주시가 에너지 자립, 안전도시를 지향한다는 목표를 무색하게 하는 성적표입니다. 교통 약자들의 사고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어린이 사고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노인은 증가폭이 훨씬 커졌습니다. 세북에 갈 때. 길 건널 때요? 네, 길 건널 때. 차들이 그냥 막 다녀요? 네, 막 가니까 사람이 조심해요. 큰일 나요. 반면 헌혈과 자원봉사 참여자가 많아졌고 동네마트 판매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은 그나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안타깝게도 환경, 사회, 경제 등 각 분야별 전주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35개 지표 가운데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이강수 전 고창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무등록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이강수 전 고창 군수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읍 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이전 군수는 인건비 지급을 약속한 뒤 무등록 선거운동원을 고용하고 지역 주간지에 돈을 주고 자신을 홍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불법 조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어선을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자행돼 온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대해 검찰과 사법부도 강경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154톤급 중국어선이 6개월째 군산항에 정박해 있습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해경에 납포된 뒤에도 선장은 불법 조업 사실을 부인하며 담보금 2억 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에 대해 이례적으로 몰수 선고를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 선원들에게는 가혹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대한민국 해상주권 수호와 어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며 몰수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중국어선 2,400척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70-80%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단속됐을 만큼 배타적 경제 수역은 마치 중국어선의 치외법권 지역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중국어선에 대한 우리 검찰과 사법부의 강경 대응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우리나라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불법 조업에 사용된 선박을 몰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중국어선은 폐선이나 공매 처리될 예정인데 이번 판결이 배타적 경제 수역의 불법 조업을 엄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쌀을 제외한 다른 농산물에도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겠다는 전라북도의 조례안이 조만간 시행될 전망입니다. 시군이나 농민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다듬어야 할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와 비탄력적인 수요로 농산물 가격은 해마다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4년 전 가을 배추값은 전년보다 무려 200% 넘게 폭등했다가 2년 연속 30-40% 하락했고 가을무 역시 상승과 하락폭이 커 농가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농작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할 경우 기준가와 시장가 차액을 최고 90%까지 보전해준다는 게 조례의 내용입니다. 농민들로서는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완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보전액은 연간 최대 10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품목 결정은 정부의 피해 집계가 나오는 1년 뒤, 지원은 2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특히 지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을무나 배추는 고창과 김제, 부안 등 서부 평야지에 집중돼 지자체 간 호불호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품목 해당이 안 된 지자체들에서는 다른 품목으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대농, 기업농은 제외하고 중소농 이하들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농가나 시군 모두 충분히 환영할 만한 제도인 만큼 시범 기간을 포함해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원의 상징 같은 명인관 건물이 아직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주 태권도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건립될 태권정과 명인관. 현재는 건물이 들어설 터만 조성돼 있습니다. 태권도원은 3년 전에 완공됐지만 기부금으로 짓기로 한 태권정과 명인관은 건축비 176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6월 대회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아 태권정과 명인관 없이 대회를 치러야 할 처지입니다. 태권도인의 성지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지구 시설이 아직도 미비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은 기부금 25억 원에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등이 75억 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부족한 7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오케이를 해주면 잠깐 올해부터 공사를 하면 내년에 대회 치르기 전까지 그 시설 완공에 이제 문제가 없는데 우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139개 나라에서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의 태권도 축제입니다. 태권도원이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기회라는 점에서 명인관 건립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완주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했던 조례를 폐지하자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전주시 의회가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의회는 오는 1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완주 국민의 화장장과 노인복지관 이용 제한을 포함해 7개 상생 조례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의회 의원총회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찬반 갈등이 노출될 것에 대비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민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항공대대 이전 사업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헬기 소음 측정을 다시 해달라는 주민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헬기 소음 논란은 전주시와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환경 영향 평가를 허술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의혹 해소를 위해 전주시가 측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인구 유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올해 1, 4분기에 전북을 떠난 사람은 3,014명으로 그 가운데 2,900여 명이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도내 청년들의 탈전북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청년들이 졸업과 동시에 찾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전라북도의 성장 잠재력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를 많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445명 가운데 도내 인재는 67명에 불과하는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정치권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35% 법제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역인재 의무 채용법이 발의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필요한 인재가 지역에 많지 않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고 강변합니다. 이는 억지 변명에 불과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기관들이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적극 육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전 공공기관을 비롯해 지역 대학과 시군 등이 보다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학생 수의 감소로 내년에 농사노촌 지역 고등학교의 학급이 감축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정읍 제1고와 김제고 등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학교에서 내년에 9학급 240명가량의 정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또 조선업의 불황으로 군산기계공고는 기존의 4개 과가 2개 과로 축소되면서 신입생 모집 정원도 학급당 20명씩 총 40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익산시가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앞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주요 도로에서 100m, 10호 이상 주거지에서 200m, 10호 미만 주거지에서 100m,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가 제한됩니다. 익산시는 태양광 시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오는 8월부터 운영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이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인 교촌그룹과 함께 발효소스 공동개발과 상품화에 나섭니다. 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애향장학생 104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이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인 교촌그룹과
발효소스 개발과 상품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순창군과 교촌그룹은 발효소스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며 공동 제품 생산에 순창군 농특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 브랜드 홍보와 수익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한 단계 더 발전된 발효소스 개발을 위해 순창군과 긴밀히 협력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 올해 장학생 104명을 선발하고 2억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들 학생 가운데 4년제 대학생은 학기당 최대 200만 원, 2, 3학년제 대학생은 160만 원, 고등학생은 학기당 최대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남원시 운봉읍 화신마을이 도내 귀농귀촌 최우수 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운봉읍 화신마을은 18세대 50여 명이 귀농귀촌한 마을로 운봉읍 33개 마을 가운데 초등학생 수가 1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지난 14일 오전 전주 덕진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양모 씨가 심정지로 풀장 내에서 쓰러졌지만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활용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산하인 덕진 수영장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응급처치 교육과 응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재난문자 음성통보 시스템의 수신 대상으로 공무원과 통리반장 외에도 민간 예찰단과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9,600명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문자 음성통보 시스템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문자나 음성으로 실시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서 수십 명이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4일 밤 도내 120여 곳에서 일제 단속을 벌여 27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9명은 면허 취소, 17명은 면허 정지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나자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남성 아카펠라 합창단의 초청 콘서트가 오늘 도청 공연장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늘과 내일 예원당에서 판소리 수군가와 동요 산토끼를 엮은 판소리 춤극을 선보입니다. 고운문화사업추진위원회는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고운합창단 창단 공연을 갖습니다.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모교 국악예술무대 궁중무용을 선보입니다. 제25회 전북무용제가 오늘부터 이틀간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2016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선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김재신은 오늘 시청 강당에서 이철환 소설가를 초빙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진안군은 오늘 마이학당 강좌로 진안읍 출신인 양경무 의사를 초청해 진행합니다. 조병용 선생 추모 국제 검도 대회가 내일부터 사흘간 남원 춘향골 체육관에서 치러집니다. 전주 MBC 베이비 페어가 오늘부터 19일까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익산 25도 등 23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끄는 곳이 있겠으며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